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원에이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적 발표 시즌의 스타트는 역시 늘 그렇듯 은행주들이 끊어주게 됩니다.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제가 이번 은행주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증시와 채권은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반도체 섹터는 좋은 분위기 속에 끝났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3일 동안의 중국 방문을 끝내며 추후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걸쳐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도체 섹터가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들은 환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주식들까지 환호를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경우 CPI 수치가 전년 대비로는 0%,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PPI 수치 또한 마이너스 5.4%가 나오면서 전월인 마이너스 4.6보다도 크게 떨어졌거든요. P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5년 12월 마이너스 5.9를 찍은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게 됐고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최근 스레드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를 제외한 대형 빅테크 기술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애플은 1.09, 마이크로소프트 1.6, 구글 2.7, 아마존 2.0, 테슬라 1.76 이런 식으로 다 크게 빠졌는데요. 이건 빅테크 기업 자체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나스닥 100 지수의 리밸런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스닥 100에 속한 100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얘네 둘이서만 막 전체에서 비중을 50% 이상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골고루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어제 당장 한 건 아니고 이번 달 21일 금요일 장이 마감하고 24일 월요일부터 이 리밸런싱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관들에서는 그동안 워낙 돈이 많이 쏠려서 필연적으로 비중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몰렸고 반대로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수혜를 받게 될 그동안 덜 오른 주식들로는 매수세가 쏠려서 어제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OXL의 구성 종목들 주가를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는 하락했는데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전부 다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은행 섹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1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때도 은행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의 통계가 반드시 현재에도 반복되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는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요일에 발표하는 초대형 은행주 3곳,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는 아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초대형 은행주들이요. 최근 분기로 통계를 내보자면 어닝 예상치를 상회할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80%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특히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엔 역사적으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확률이 무려 82%입니다. 최근 분기 이런 거 말고 그냥 JP모건의 실적 발표 역사를 전부 다 통틀어서 봐도 무려 82%의 확률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친 거죠 정말. JP모건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된 은행입니까? 그리고 최근 분기로만 봐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3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특히 지난 1분기 때는 순이익이 52% 폭증을 하면서 역대급 수익을 냈고 당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무거운 주식이 7%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번엔 대손 충당금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워낙에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은행이기 때문에 별탈 없이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웰스파고도 참 잘하죠. 최근 10개 분기 실적 발표 중에 8개 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의 경우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시티은행도 마찬가지로 2020년 중반 이후 매분기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하지만 시티는 이번에 EPS가 전년 동기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다른 대형 은행들에 비해 약간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안 좋게 나올 부분이 예상치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섹터 전체의 대세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 말고도 지금 보면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미스틱 한 명 정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한쪽으로 발언 강도가 쏠린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은행이 그만큼 버틸 수 있다고 보기에 이런 식의 발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닉 티밀하우스와의 대담에서 대형은행들의 자본 요건이 높아질 예정이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밝혔고요. 파월도 얼마 전까지 공식 석상에서 계속 은행들 자본 요건을 높여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은행들이 그만큼 잘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히 느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은행들의 행동을 보면 자신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모든 대형 은행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최근 배당 상향 계획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걸 시장에 증명을 한 거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자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연준이나 각종 기관들에서 은행들 재정 상태를 얼마나 빡빡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배당 상향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는 건 다들 진심으로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들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시즌에도 은행주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그동안 제가 투자하고 있는 FAS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에서 어떤 것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다 잘 나올 것 같아서 3배 레버리지 상품인 FAS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FAS는 지금 우리 평단가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저는 평소에 상황이 괜찮다 싶은 판단이 들면 불타기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주가만 봐서는 FAS보다는 좀 덜 오른 뱅우아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둘 중 어디로 들어갈지 결정이 내려지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